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입니다. 3월 이제 봄이 시작되는데 시장은 자꾸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목만 잘 찾으면 시장을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전문가와의 냉철한 분석과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시장이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기관과 외국인은 또 왜 등을 돌리는지 너무 힘들어요. 좀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힘들고 뭐 조정도 조정이지만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락 조정이 좀 깊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이 많이 조정이 깊어져서 많이 힘든 그런 구간들인데 일단 시장은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시장이 약간 좀 경계를 좀 갖자라는 말씀을 맞아요. 드렸어요. 일단 시장 자체가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3,000선이 지지가 되는 선이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오늘 무너졌고요. 전반적인 주변 여건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최소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장세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좀 가지시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대세 하락 쪽으로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3,000선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1조 9천억 불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이제 의회로 통과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거는 호재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와중에 이러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은 분명히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금리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계 대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보셔야 될 부분이고 네.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얼마 전에 양회를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최소 6% 이상까지 잡아놓은 상태고요. 미국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6%에서 최대 10%까지 잡는 그런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기저효과가 큰 것도 있는데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올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경제 성장이 최고를 치고 내년부터는 그 이상까지 경제 성장을 이루기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시각은 우리가 약간은 좀 뒤로 후퇴를 좀 시키고 경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가시는 게 좋겠고 네.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 현금 비중은 약 30에서 50%는 저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은 트레이딩 관점,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또 이제 지수 하방에 대비를 해서 뭐 고버스라든가 인버스 같은 이런 상품들도 아직까지는 뭐 급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될 그런 상품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는 요즘입니다. 이래저래 치이고 있는데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반짝반짝한 특종은 어떤 건지 첫 번째 특종의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바로 경기 방어 그리고 수급 호전입니다. 역시나 시장 흐름에 올라타는 경기 방어주를 좀 눈여겨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시장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당장 공격적인 배팅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그런 전략보다는 일단 선 리스크 관리 후에 그다음에 기회를 잡는 게 좋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신경만 쓰면 금방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할 필요 없이 일단 선제적으로 내가 내 종목이 안전한 그런 종목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은 그나마 지수가 더 이상 대대적인 폭락만 나오지 않으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수급과 그리고 어떤 경기 방어적인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면 뭐 게임, 통신 등 많은데 어떤 섹터일지 궁금합니다. 열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특종 바로 KT, 네, 통신주였네요. 통신주면은 뭐 5G를 필두로 좀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5G는 그 나중 얘기고요. 일단은 배당이 좀 높아요. 배당이 좀 높아요. 일단 통신주를 가져와서 좀 실망하신 분들 많이 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무겁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영원히 주식이 영원히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되더라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고요. 일단 KT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경기 방어적입니다.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지켜볼 만한 종목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배당입니다. 올해 이 회사의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 6.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배당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배당 수익률을 보고 우리가 충분하게 한번
정도 보실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5G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 증가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부분 더 실적 호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다가 기관 외국인 투자금의 매수가 이제 충분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KT 같은 종목들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고, 여기서 바닥을 찍고서 이제 고개를 약간 들고 있는데 저평가에 따른 인식과 거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여기다가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차트를 잠깐 보면서 전략을 한번 세워드릴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KT라는 종목이에요. 차트를 길게 늘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의 조정을 거쳐왔던 종목이고, 여기서부터 완전하게 대바닥을 찍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추세 반전이죠. 대바닥을 찍고서 이제서야 추가적인 반등이 시도가 되면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점진적인 반등이 시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설령 주가가 다시 한번 밀집 때까지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고 통신주들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또 배당을 해마다 꾸준하게 받아가면서 매매를 하겠다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이 정도의 종목을 매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리스크 관리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요 종목보다 목표가는 제가 28,000원까지 일단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직전 고점 28,000원 정도까지, 28,500원입니다. 8,500원. 요 정도까지의 반등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상향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왔을 때 한 번 더 잘라내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눌림이 나올 때마다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눌림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서 그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까지 아주 긴 호흡으로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손절가는 제가 24,500원 정도까지 재겠습니다. 24,500원 정도면 일제때 직전 저점인데요.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중장기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도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중장기 부분들은 분할 매주만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털어내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가격적인 전략들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겁다고 말씀해 주신 대로 통신주가 안정적인데 그쵸. 성장성은 약간 더디다라는 평가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안정성과 함께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네.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손실이 나지 않는 종목은 그만큼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다 배당 수익이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되면 오히려 수익은 우리가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이런 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KT 기관들이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고요. 28,500원까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특종 키워드입니다. 네, 절대 저평가 그리고 금리 상승 수혜입니다. 역시 금리 상승 수혜면 은행주겠죠? 금리 상승 수혜주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보험주 쪽도 말씀드렸고, 네. 또 은행주 쪽도 말씀드렸었죠. 일단 주가가 저평가된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저평가된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최근 한국 증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한국 증시는 너무나 억울하고 아깝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된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미래 성장성까지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저평가된 상태에서 이런 금리 상세라는 재료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험주로 또 수익을 내셨었는데 오늘은 어떤 섹터일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종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금융주네요. KT 통신주에 의해서 네. 은행주들도 아주 돌덩이죠.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참 종목을 가지고 오기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일단 이 경기 방어주들의 흐름들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시세가 빠른 속도로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이 엄청난 유동성 속에서 개인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들이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은행주들의 반등세는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우리가 열어놓고 일단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를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종목은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 이제 퍼가 4배,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BNK, 부산은행
신한은행이라든가 DGB 금융지주, 대구은행이죠. 이런 종목들이 퍼가 4배, 5배였는데 지금은 시중은행주들도 퍼가 지금 4배, 5배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너무나 저평가된 상태에서 여기가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어지게 되면 예대마진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평가된 상태에서 올해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부분들은 그런 저평가된 상태에서 호재가 있고 여기다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제 국채 10년 만기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요 현재 보시게 되면 쭉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지금 현재 어제 3월 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고요.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까지 올라갈 정도로 네. 글로벌적인 금리 인상 추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결국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풀렸습니다.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동성들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은행주의 매력을 좀 더 높여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하시면서 종목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은행주들은 보셨듯이 지금 주가가 은근하게 지금 올라갑니다. 오늘도 지수는 밀리고 코스피가 3,000선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만만한 반등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강하게 들어오고요. 저평가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호재가 분명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오늘 저녁에 미국 뉴욕 증시가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 대체적으로 2%에서 3% 이상이 급락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시장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매수하시면 안 되고 미국 증시가 대체적으로 1% 안짝에서 하락세가 멈추거나 하방 경기 내지는 보합 정도만 마감이 되면 국내 증시는 다시 3,000선을 회복하면서 이런 종목은 개별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 매수를 유발하시고 그러나 미국 증시가 1% 안에 마이너스 1% 정도에서 하방 경직이 전개되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조정을 위해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에다 목표가를 제가 43,000원 정도까지 제시드리겠습니다. 43,000원이면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5일선과 10일선 말고 21이평선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43,000원 정도까지 목표치를 제시를 드릴 거니까 43,000원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손절가 37,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도 버텨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목표가 43,000원 측정해 주셨으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언급해 주셨는데 네.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또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되잖아요. 그쵸. 도와주실 건가요? 도와드려야죠. 내일도 이제 3시 50분에 이제 무료방송 준비가 됐는데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증시는 언급드렸듯이 한국 증시 자체적으로 괜찮아요. 괜찮은데 미국 경기와 국내 경기가 연동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꺾이게 되면 우리나라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 경계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대세하락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향후 국내 증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강세장으로 강세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조정장으로 들어갔을 것인지 조정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좀 더 신중한 매매 전략을 한번 내일 장 끝나고 나서 무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3시 50분 우리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전략들 내일 3시 50분에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꼭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특종 2가지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